떴다 변비행 변종국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다른 새로운 코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변종국 기자의 산업 뒷담화. 기자 입장에서 보면 100개를 취재를 하면 기사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는 한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아까워요. 변 기자가 직접 발로 뛰면서 얻었던 새로운 정보들을 바탕으로 산업 뒷담화 코너를 만들어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다 하면 이제 정규 코너로 오늘은 이스타항공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언론지상에 많이 나왔죠. 이스타항공이 이제 법원에 회생 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 이제 망할 것 같으니까 한번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법원한테. 법원이 딱 봐서 없애버리는 게 낫나 살리는 게 낫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파산 가치보다는 살리는 게 더 가치가 있고 의의가 있는 것 같다. 회생 법원이 판결문을 이제 쓸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저희가 또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딱 그 내용인데 구체적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억측이 난무해, 항공업계에서. 뭐 쇼다, 뭐 그냥 가짜다, 이스타항공은 망할 거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는 악의적인 분들도 있어요. 이미 법원 형님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이제 투명한 절차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의미 있는 날짜가 뭐냐면 회생 계획안의 제출 기간을 2021년 5월 20일까지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5월 20일 날 너네가 어떻게 회생해야 될지 안을 딱 법원에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 정말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야. 누가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것인지가 거기 적혀 있어야 돼. 5월 2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짜. 이때까지 인수자가 안 나타났거나 인수 협상이 되지 않아서 이때 회생 계획 절차를 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뒤에 절차는 경우에 따라 좀 법원이 또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고, 나 이제 안 되겠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5월 20일까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늦어도 4월 초 중순쯤에는 인수자가 나와야 돼요. 유력한 사람이 결정이 돼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스타항공 좀 남아있는 직원들, 퇴직한 직원들 버티시면 돼. 4월까지만. 법정 관리를 왜 들어가냐? 나 파산이요, 이제 죽겠어요, 법원 형님들 도와주소, 이렇게 했을 때 법원 형님들이 와서 니네 회생 개시해 하면 뭐가 좋냐면,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만약에 내 빚이 100억이야 살려주세요. 근데 내가 어쨌거나 100억을 내가 다 갚을 수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0억을 변제라고 해가지고 변제율을 정해줘서 그만큼을 이제 깎아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변제율이 예를 들면 20%로 법원이 정해주면 내 100억이 20% 있죠. 20억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회생 법원 판결문에 보면 이스타항공이 지금 얼마의 빚이 있는지가 나와요. 보면은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천억 원 이상의 자본 잠식 상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2,500억 정도입니다. 이스타항공을 빚을 하나도 안 깎아주고 인수하기 위해서는 한 2,500억에서 3천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 너무 많잖아.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깎아준다고 그랬잖아요, 법원이. 이게 얼마 깎아줄지는 결정이 안 돼서 아마 법원이 그걸 이제 판단할 건데, 얼추 법계 분석에 의하면 이스타항공을 인수해서 운영자금까지 뭐 이렇게 돌리는데 약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넉넉히 1,500억 정도면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타항공이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법원 회생 개시 전에까지는 다들 그랬어요. 이스타항공 망한다고, 뭐 망한 항공사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말했는데,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판결한 다음부터 두세 곳의 인수 희망자들이 추가로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까지 망해갈 것 같다는 회사가 갑자기 법원이 딱 이런 개시를 내리자마자 왜 희생 가치가 있냐? 우리가 항상 말했죠. 항공사는 지금 죽죽 타임, 주식도 그렇고 우리 조금 올라왔지만, 하지만 한 허리까지 올랐다. 아직까지 머리 갈라면 남았다. 그래서 지금 죽죽 타임인 거야. 이스타항공이 갖고 있는 장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몇 년간 항공업계에서 그래도 있었고, 여기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요. 2018년도에는 43억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말까지 나와. 순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실력이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항공사야. 이런 항공사를 1,500억에 산다는 건 어마어마. 신규 항공사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가는데, 있는 거를 그냥 쏙 갖고 오면 되는 거죠. 더군다나 법원의 회생 제시가 시작되면 내가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채무가 변제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땡큐야. 기존에 밀려있는 자금, 뭐 임금이나 밀린 임금 같은 것만 딱 해서 1,500원 딱 있으면 들어와서 일단 딱 고스란히 이스타항공 하나 쏙 갖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타항공도 뭐가 있어? 비행기 있죠, 훈련된 조종사 있죠, 승무원들 다 있지, 조업사 있지, 정비사들 다 있어. 이미 다 갖춰놨어. 또 뭐 있어? 슬롯 있죠. 핵심 노선들 다 있잖아. 그냥 꺽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였어? 이상직 의원.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의 이제 창립자였던 이상직 의원이 뭐 비리를 저지르고 횡령을 했니, 배임을 했니 해서 지금 막 이제 수사가 막 들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껴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까지도 불거져서 우리가 그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이 잘못해서 처벌받는 건 처벌받는 거고, 근데 그건 그대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법원이 이제 딱 선을 그은 거야. 법원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거든.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그동안에는 뭐 이상직 의원이 뒤에서 뭐
바람을 넣니 아니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고 그것이 클리어하게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어 사실은. 근데 이제 법원이 상재기 형은 뭐 조사받아 회사는 회사대로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투명해진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군침이 도는 거지. 아 이거 약간 계륵 같았거든. 옛날에는 먹자니 배탈 날 것 같고 안 먹자니 뭔가 아까워. 근데 일단은 배탈은 안 날 것 같은 거야. 백종원이 온 거야 쉽게 말해서. 많이 가는 식당에 백종원이 이제 레시피 들고 온 거지. 그러니까 좀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4곳이 원래 관심이 있었고 2-3곳이 더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 관심을 표명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재고 있겠죠. 재고 있는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초쯤에 아마 한두 곳이 정해질 겁니다.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입찰을 해야 돼요. 법원 입찰을 할 겁니다. 자 이스탄공 사가세요. 여기 있습니다. 딱 던져. 채무 얼마고 필요합니다. 딱 던지면 이제 거기서 입찰을 막 쏟아내는 거야. 여러 군데 업계에서. 나 1,000억, 1,200억, 1,300억, 1,400억 해서 제일 많이 낸 놈이 임자. 이 방법이 이제 입찰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 또 하나는 이제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법원이 얼추 정해줘. 마지노선을 뭐 한 1,100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 이 회사가. 그러면 어떤 놈이 딱 손을 들어. 내가 1,200억에 사겠소. 우선 협상 지위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선권을 줘. 하면 법원이랑 이제 이스탄공이 봐서 얘 괜찮은데 그래서 우선 협상권을 줘. 근데 우선 협상권을 준다고 해서 걔가 먹는 게 아니라 자 옆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놈이 돈을 딱 들어와서 얘 1,200억이라고? 나는 1,400억 딱 찔러. 그러면 우선 협상 지위에 있는 사람은 뭐가 좋냐면 1,400억을 들고 온 사람이 있으면 법원이 얘기합니다. 야 1,200억짜리 일로 와봐. 야 근데 누가 저기 1,400억 들고 왔어. 너네 이거 맞출 수 있어? 그럼 맞추면 너네가 먹고 못 맞추면 포기해 이거야. 이런 협상 권한을 먼저 줘요. 입찰은 그냥 얘네가 그냥 무조건 먹는 건데 1,400억짜리가 우선 협상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준다고. 이게 스토킹 호스 방식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고! 그래서 우리 1,401원 딱 이렇게 지르는 거지.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우선 협상 지위를 주는 이제 스토킹 호스 방식이냐 어떤 방식인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사실 돈 먹습니다. 이게 재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이 먹겠죠. 지금 이제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리조트, 골프장, 유통 쪽에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항공기 왔다 갔다 많이 하면은 이제 여행, 그다음에 레저, 뭐 건설, 유통 등등등의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거든요. 항공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회생 절차에 관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서를 저희가 또 입수를 했는데 이스탄공을 인수할 사람들이랑 그다음에 항공업계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자 인수가 잘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도대체 이스탄공 비행기 언제 뜰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스탄공 비행기가 다 멈춰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한 대도 이제 운항을 못하고 있고 승무원들도 조종사들도 다 쉬고 있는데 이 운항을 재개하려면 기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조종사 승무원들이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비행기 다시 점검도 해야 되고 비행기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이스탄공이 망하면서 기름값도 못 내고 정비비도 못 내고 해가지고 다 멈춰 있어. 누가 기름을 넣어줘? 돈을 안 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전에 다 좀 갚아주고 해야지만 이 비행기가 다시 뜰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AOC 과정, 항공운항증명 AOC를 이제 발급받는 과정의 일환인 건데 이 AOC를 받으려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들어가요. 돈만 있으면 되냐? 아까 말했죠. 그 훈련 기간도 필요하고 정비 기간도 필요해서 넉넉히 한 3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마 3월쯤 되면 이 작업이 들어가서 6월 말 7월쯤에는 이스탄공이 국내선을 다시 띄우는 것이 목표예요. 이르면 6월, 늦으면 한 7월, 8월부터는 이스탄공 비행기가 하늘을 이제 떠다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슬롯과 뭐 항공 노선은 뭐 있냐? 코로나 이후에 모든 항공 슬롯과 노선은 다 유예를 시켜줬어. 슬롯이 뭐냐면 어떤 공항에서 특정 시간에 뜰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줘야 돼. 정부에서 정해줘서 넌 7시, 너는 8시 50분, 너는 뭐 9시 35분 뭐 이렇게 다 정해준단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잖아. 그래서 정부가 그냥 다 유예해줘 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스탄공도 잘 갖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코로나 끝나면 여기 다 그냥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스탄공이 아마 6월부터 항공 운항을 재개해도 올해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적자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흑자가 날 수는 없고 국내선이라고 해봐야 아시겠지만 돈이 안 돼요. 국내선은. 국제선이 또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한 200~300억 정도 이제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변수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면 모든 항공기가 다 좋아지는 거고 국제선이 오픈이 되면 이스탄공도 당연히 국제선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이스탄공의 장점은 바로 선제적인 구조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탄공이 기존에 16대 비행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10대를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6대밖에 없어요 지금. 항공기 한 대가 들어오면 고용이 한 뭐 90에서 100명 정도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10대를 줄였잖아. 몇백 명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스타항공이 500 몇 명인가를 정리 해고를 단행했어요. 이미. 안타까운 구조조정이지만 인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매력인 거예요. 들어갈 돈이 별로 없는 거라고 이제 여기에. 근데 우리가 구조조정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자른다는 게. 자르고 싶어도 못 잘라.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도. 작년 기준 LCC 보면 제주항공이 3,000억 영업이익 적자, 진에어가 1,800억 적자, 티웨이도 한 1,500, 1,600억 적자, 에어부산도 한 1,600, 1,700억 정도 적자예요. 다 적자예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모든 항공사들이 막 항공기를 막 더 보유하려고 난리였다고. 몸집 부풀리기가 경쟁이었어. 코로나 시대 이게 저주로 돌아오는 거야. 아니 안 나니까. 비행기는 세워만 놔도 돈이 나가요. 세워놓으면 손해야. 비행기는 무조건 돌려야 돼. 다른 항공사들은 기단을 줄이고 싶어도 못 줄여서 영업이 계속 쌓여가는 반면에 이스타항공은 구조조정을 해버렸다고. 이게 엄청나게 장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스타항공은 인수를 위해서 아까 1,500억 정도가 필요하는데 그 돈만 딱 쓰면 나머지 들어갈 돈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항공업계 다 힘들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다 지원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빌려준 거야. 이자 있어. 이자 냅니다. 이 비용도 다 갚아야 돼요. 나중에는. 근데 이스타항공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빚이 없어. 은행에 가서 대출 받고 싶어도 대출 안 해줬다니까. 돌아보니까 이게 되게 긍정적인 거야. 이제 빚이 없는 거야. 이 기타 비용이 들어갈 게 없으니까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네. 요거 잘만 갖고 있다가 코로나가 좋아지면 이거 완전히 황금알 낳는 거예요. 옛날에 티웨이 항공이 어떻게 컸냐면 한성항공이라는 항공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간 거야. 거의 뭐 마틴이 갔어. 마틴이 간 거를 TA 항공의 모기업인 예림당이 딱 그리 인수를 하거든.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봐봐. TA 항공 엄청 잘 나가잖아. 그리고 지금 예림당이 지주사보다 TA 항공 매출이 훨씬 큰데? 우스갯소리로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지주사에 있는 지분이나 지주사를 담보로 돈을 빌려거든요. 근데 TA 항공이 돈을 못 빌립니다. 왜 그러냐면 야, 네 지주사가 너보다 돈 못 버는데 어떻게 무슨 걸로 담보로 돈을 빌려? 니네가 더 센데.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TA 항공이 커져버렸거든. 그래서 잘만 하면 혹자는 이제 정말 운이 좋으면 이스타항공 인수만 잘해서 항공업계 갑자기 부흥하는 시기 딱 맞물리면 이거는 거저 먹어서 뭐 황금알 낳는 거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아무튼 이제 이스타항공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안 좋은 회사여서 법정 관리까지 갔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곳이 많다고. 이스타항공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기회일 수도 있고 야 이건 됐다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또 뭐 그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항공업계가 지금 다 무급에 유급 휴직이잖아요. 근데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체불이야. 돈을 못 주고 있다고, 월급을 아예. 이거는 인수가 누군가 갖고 가면 체불 임금 무조건 다 100% 받게 돼 있어요. 아무튼 요런 오늘은 딱딱하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스타항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변종국의 산업뒷담화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리즈가 정말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싫어요 눌러도 돼요. 어쨌거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눌러주세요.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변비행은 새 코너 산업뒷담화를 응원합니다.